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료 현장에 사용되는 수학의 힘, 사구체 여과율의 계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수학을 배워가지고 뭐 많이 쓰시나요? 그러니까 뭐 저 수학을 업으로 하는 뭐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이제 그 의대 진학을 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하진 않았거든요. 못하진 않았는데 성인이 돼가지고는 수학을 거의 뭐 이게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수능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한번 수학을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 수학 원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때려가지고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거의 이제 공식 같은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수학이 별로 그래서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은근히 이렇게 곳곳에 되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하나의 예가 이제 사구체 여과율의 계산인데요. 이게 사실 수학이라고 하면 통계인데 어떤 통계 중에서도 그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의 그게 극단값이에요. 회귀 분석의 극단값인데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변수 뭐 x, y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측정하면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a라는 변수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a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을 때 x가 증가하면은 a가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하면 그냥 이렇게 쫙 줄그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현실의 세계는 어때요? 현실의 세계는 이게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이게 경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은 요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실제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맞추진 않는데 어쨌든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을 긋는 거를 이제 선형 회귀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차수를 붙여가지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구체 여과율 콩팥 기능을 평가를 할 때 제가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콩팥 기능 평가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고 두 번째가 단백뇨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사구체 여과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건 이제 피검사에서요. 피검사에서 크레아틴을 측정을 해요. 크레아티닌. 근육에서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크레아티닌을 측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나이하고요. 성별. 이 세 가지 변수. 그러니까 이런 X, Y에서 A를 예측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레아티닌, 나이, 성별. 요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이 사구체 여과율을 우리가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을 추정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진짜 사구체 여과율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추정 사구체 여과율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estimated GFR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측정하면 이 GFR이라고 표시된 그런 이제 피검사 항목이 나올 텐데 이건 피검사가 아니고 피검사는 이제 크레아틴을 검사한 거고 여러분들의 나이와 성별을 넣어가지고 추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이런 어떤 통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10년 전쯤만 해도 이렇게 안 나왔고 그냥 크레아틴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옛날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옛날 이제 연세 좀 지긋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그때 한창 이제 막 연구가 진행되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 쓸모없는 연구다. 왜냐하면은 이거 수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계산도 할 수가 없고 이거 뭐 어떻게 쓰겠냐. 이거 다 뻥이고 그냥 크레아틴이 요게 짱이다. 이렇게 사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자랐던 그런 이제 세대여가지고 크레아틴이 짱이다 그랬는데 이제 틀렸죠. 그 얘기는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GFR은 이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수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MDRD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GFR은 이렇게 돼. 186 곱하기 그다음에 크레아틴인 한다 그랬죠. 그러면 크레아틴인 수치를 딱 넣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몇 승을 하냐면 마이너스 1.154승을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나이 있죠? 나이를 한 다음에 거기다 몇 승을 하냐면 마이너스 0.203승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뭐 해요? 여자면은 0.742를 곱합니다. if female 여자면은.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런 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크레아틴인 마이너스 1.154.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수학적인 그런 그 회귀 분석, 통계학적 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나온 그런 수치가 되겠죠. 사실 이거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0.2 해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이제 정확하다라는 이왕이면 깔끔한 것보다 정확한 게 낫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치를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이미 벌써 뭐 몇십 년 전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은 이거 뭐 어떻게 뭐 이걸 갖다가 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요새는 어때요? 컴퓨터로 그냥 다 이걸 뭐 설하면 여러분들 한 15에 1.5승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으세요? 20에 1.5승 이런 거 뭐 계산 못 하잖아요. 근데 1.154승을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다 이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뭐 몇 초 안 걸려서 몇 초가 뭐야 몇 밀리세컨드 단위로 나오니까 이런 어떤 계산의 문제 이런 건 하등 전혀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유명한 게 2009년도에 나온 그 CKD EPI 이런 이제 공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 MDRD라고 하는 거는 연구의 이름이에요, 연구. 그러니까 1994년인가? 그때 이제 한 수천 명 대상으로 한 거고, 이 2009년도 요거는 이제 한 10,000명? 15,000명이었나? 그래서 15,000명 정도를 대상했으니까 좀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이건 시스타틴 C인가? 그것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지표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산한 버전도 있는 그런 이제, 공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좀 편하게 그냥 진료 현장에서 이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